이게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잘생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달라.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체급이 진짜 돌았어요. 블렌딩이 일단 고체치고 사기예요. 저 이거 왜 지금 썼을까요? 완벽하게 로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얘를 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버릴 컬러가 단 한 개도 없는 무펄 컬이 미쳤다. 안화에서의 이청아님이 뿌렸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 영상이죠? 소라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이니만큼 제가 또 써보면서 진짜 순수 체급으로 이렇게 나를 압도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제품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제품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샴푸인데요.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추천을 했어요. 오늘 나온 거 중에 아마 인스타그램으로는 한 번씩 보여드렸던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써보고 그때그때 딱 충격 딱 받아버리면 그냥 인스타그램부터 올려버리거든요. 왜냐면 그건 좀 빠르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요거 닥터포헤어 제품이거든요. 폴리젠 시크닝 샴푸. 요거는 닥터포헤어에서 보내주셨던 건데 닥터포헤어 제가 옛날에 써봤을 때는 분명히 좀 이런 탈모 샴푸 같은 거 좀 뻑뻑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손이 잘 안 가다가 일단 까서 써봤어요. 이게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좋다고 느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도 안 뻑뻑해요. 닥터포헤어가 초창기의 닥터포헤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써가지고 여기 입구 더러운 거 보이세요? 한 펌프만 저는 딱 짜서 그 한 펌프로만으로도 거품이 너무 풍성하게 나고, 그리고 저는 두피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두피 브러쉬로 박박 닦아도 엉키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어떤 향인 거지 싶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로 찾아봤는데 상세 페이지에는 되게 간단한 문장으로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허브 플로럴 향?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머스크한 향도 살짝 섞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플로럴한데 허브 느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향이 나요. 플로럴 머스크 쪽에 좀 더 저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향이고, 그 향이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 담당자분께서도 이 제품을 쓰는데 담당자분께서는 향 지속력이 그렇게까지 좋은지를 모르겠다고, 좀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지속력이 좋았어요. 저는 항상 밤에 머리를 감고 다 말리고 자거든요. 약간 다음날까지도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물론 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알죠? 여성분들 머리 은은하게 향나는 거. 근데 얘가 좀 그걸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볼륨도 좀 해줍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도 떡져 있지 않고. 저는 그게 다 느껴졌던 제품이라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오랜만에 샴푸 추천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모델이 박보검 씨더라고요. 역시 잘생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다음은 이것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었는데요. 요거는 더랩바이 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딥 글로우 세럼입니다. 서브로 적혀있는 말이 수분결, 속광, 화잘먹 세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실제로 좋더라고요. 보통 세럼이나 앰플류들은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상태로 바로 양쪽에 한 방울씩만 떨어뜨리고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줘도 충분히 다 얼굴에 먹여지고요. 이거를 쓴다고 해서 막 미친 속광이 나고 이 정도는 아닌데, 얘를 딱 발랐을 때 확실히 더랩바이 블랑드가 원래 히알루론산 제품들로 조금 더 유명해졌었잖아요. 확실히 히알루론산 그 수분 채워주는 느낌도 확실히 들고, 그 이 뒤에 넘버진 3번 세럼도 같이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걔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이 이름 그대로 수분결을 좀 고르게 다져주는 느낌이 있고요. 걔는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묘하게 발랐을 때 피부가 전체적으로 광이 나고 결이 살아난다는 건 두 제품이 비슷한데 그 바를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좀 더 쫀득해요. 그리고 제가 속수분이나 이런 거 좀 채워주고 그 와중에 너무 무겁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화장 잘 먹게 만들어주는 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요게 저는 그 기능을 좀 해준다고 느꼈어요. 제가 보내주신 걸 사실 얼굴이 하나다 보니까 다 쓰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얘를 따서 그냥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제품이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넘버즈인의 3번 라인인데요. 이거 좋았던 거 왜 잊어버리고 있었지? 다시 딱 써보는데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팩은 제가 진짜 중요한 날 전에 좀 오랜만에 친구들 많이 만나거나 외부 일정이 있거나 이럴 때 딱 쓰려고, 원래는 보통 그럴 때 겔 마스크를 쓰거든요, 저는. 얘는 달라. 시트 마스크인데도 얘를 쓰면 다음날 달라요. 그래가지고 두 장을 제가 구매를 한 3번 세럼 팩이고요. 얘는 이 3번 라인 자체가 발효 라인이라서 갈락토미세스랑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완전 그 전성분 앞쪽에 있어요. 애진작이 아주 옛날부터, 유구한 시절부터 저는 발효 라인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근데 내가 발효 라인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면 한 장 정도 사서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얘가 그 발효 라인 때문에 그런지 따갑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도 않고요. 그냥 다른 것보다는 조금 뭔가 유효 성분이 오고 있다, 닿고 있다라는 느낌 정도는 와요. 한번 완전하게 써보고 그 다음날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다음날에 피부가 진짜 세수할 때부터 미쳤다, 지금 피부 완전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마스크팩입니다. 3번 라인 자체가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이 모든 제품이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 라인을 다 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하나만 꼭 사야 한다면 일단 전 첫 번째는 마스크팩이고요. 두 번째는 세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늘 에브리데이 수분을 기본으로 맞추고 있다가 중간중간 이틀 걸러 한 번, 3일 걸러 한 번씩은 이 세럼을 써주는데요. 넘버즈인의 3번 보들보들 모공 결 세럼입니다. 진짜 그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딱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 번 한 번 이렇게 딱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흡수시키면 그런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얘가 비피다 바쿠치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쿠치올이 원래 레티놀, 레티날보다 훨씬 더 순한 자연유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레티놀, 레티날의 효과 자체를 어느 정도는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레티놀, 레티날이 너무 잘 맞아요. 조금 더 순하게, 데일리하게 쓰기 좋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립밤인데요.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데이지크 제품이거든요. 이거 데이지크 이번에 한정으로 나온 데이지크 캔디 롤링팟 민트 초코입니다. 민트 초코 완전 그 하트 모양 수플레 그 용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뚜껑을 열면 이렇게 아주 미니미니한 실리콘 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좀 유용하더라고요. 막 써놔가지고 중앙만 지금 살짝 파였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섞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기에 뭔가 이 민트 쪽 부분이랑 초코 쪽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화장 전에 입술 보습 지켜주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그냥 바르는 용으로는 이 민트 쪽을 조금 더 많이 떠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좀 약간 그러면서도 초코향을 좀 더 가미하고 싶어. 그럴 때는 중앙에서 얘네를 살짝 섞어서 그냥 사용을 합니다. 립밤 역할 자체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이게 민트 초코 향도 심지어 민트 초코였는데 저 민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을까 싶었지만 저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지금 한 3통째 쓴 것 같은데 데이지크는 여러분 팔레트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여기에 숨은 꿀템은 바로 이 마스카라입니다. 얘가 체급이 진짜 돌았어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에뛰드나 클리오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도 에뛰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에뛰드 쓰다가 제가 보니까 이 데이지크 마스카라를 2개 브라운과 블랙이 있는데 얘네를 다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지크 쪽에서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써도 체급 죽지 않았다. 데이지크 마스카라 정말 너무 좋다.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저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데이지크 마스카라 쓰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 부분 여기가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더러워지는 걸 넘어서 쓰다 보면은 이게 입구가 살짝 넓거든요. 마스카라가 딱 한 다음에 액을 한번 걸러주는 어떤 막개 장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데이지크는 그게 별로 없어요. 세지 않아. 그래서 열면 그냥 쑥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에도 잘 묻고요. 옆에 묻은 것들이 다시 닫고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바깥으로 살짝 나오면서 바깥쪽까지 다 더럽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쓰게 된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거 빼고는 얘 자체의 체급은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낙타 속눈썹인데 고정력 너무 좋고 찝어서 속눈썹 연출할 때 그거 하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마스카라를 한번 써보셔라. 이거는 제가 아마 저번 겟레디에서도 한번 쓰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써봐도 이 친구의 체급은 죽지 않았다. 캔메이크 3구 컨실러 팔레트고요. 저는 1호를 일본에서 구매를 해왔거든요. 이게 캔메이크가 한국에는 있는데 이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노랗긴 해요. 블렌딩을 이 가장 밝은 컬러랑 잘 섞으면은 그렇게까지 내 피부에도 티날 정도로 노란색으로 올라오진 않아서 괜찮은데 21호 보통의 피부톤보다 좀 더 밝으신 분들 있죠. 뭐 17, 19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둡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컨실러 팔레트예요. 여전히 레드를 잘 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액체 타입은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 손에 묻어져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 와중에 레드레가 고정력이 좋아서 그게 좀 덜 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제가 또 이쪽에 계속 가려야 될 흉이 생겨가지고 이 진한 어떤 착색을 가려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고체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너무너무 좋고 블렌딩이 일단 고체치고 사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는 뻑뻑한 타입으로 완벽한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스무스한데? 얘도 그냥 다 없어지던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썼을 때의 기준으로는 이 정도 블렌딩은 돼줘야, 왜냐면 우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니잖아요. 블렌딩이 잘 되는 걸로 데일리하게 쓰면서 커버력이 좋은 거는 저는 이 선에서 다 끝난다고 봅니다. 다음은요. 자빈드 서울의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저 이거 왜 지금 썼을까요? 쓴 거는 13호 던 모브 컬러인데요. 근데 이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여태 안 써봤지? 색깔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좀 색깔이 없이 고정이 잘 되는 맥 제품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썼는데 일단 얘 고정 잘 되고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걸 썼어야 됐어. 나는 바보야. 제가 눈두덩이가 우리는 계속 메이크업을 눈에다가 막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쌩얼인 상태도 잘 보면 눈가가 살짝 착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분명히 팔레트에서는 이 색깔이 아닌데 내 눈에 올리면 조금 더 딥해지거나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조금 이렇게 밝은 핑크톤이나 내가 오늘 지금은 이제 로즈톤 핑크톤 메이크업이잖아요. 요거를 좀 하고 싶을 때는 요런 좀 밝은 모브나 이런 핑크톤 컬러, 그리고 좀 웜하게 할 때는 좀 살구색 이런 거 밝은 거 하나 살짝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베이스로 쓰잖아요. 내가 바란 발색이 이건데 블렌딩 너무너무 잘 되고 픽싱력이 좋은 편인데 그런 거 치고 처음에 딱 댔을 때 맥보다는 훨씬 액체 타입이거든요. 근데 블렌딩하고 톡톡톡톡 하는 순간 싹 베이스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자빈드 서울의 아이 쉐이드 프라이머도 그렇고 립 프라이머도 있거든요. 근데 그 컬러들 중에서 조금 진한 컬러들이 있어요. 걔네는 제 생각엔 베이스보다는 블러셔 포인트, 제가 오늘 조금 진한 블러셔 포인트로 그 제품을 썼거든요. 이 제품이에요. 포슬린 로즈. 제품 자체는 윙크 립 쉐이드 프라이머예요. 근데 얘만 너무 많이 발라버리거나 하면은 입술 각질 같은 거는 확실하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건 아닌데 밝아 보이잖아요. 이 컬러로 한두 번만 찍고 블러셔 포인트로 해주면 지속력 오래가고 오히려 저는 립 베이스보다 컬러에 따라서는 얘네를 블러셔로 썼을 때 지속력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었다. 그 다음 오랜만에 하트 퍼센트 립. 보통 립 펜슬 많이 쓰시잖아요. 로즈밤이었나? 진짜 광 예쁜 틴트 있잖아요. 요새 하트 퍼센트가 그 좀 광나는 라인을 많이 밀고 또 그게 또 유명한 것 같은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구독자님이 저는 이게 너무 예뻐요 라고 그 영상에서 말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딱 바르면서 완벽하게 로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얘를 들이셔야 된다. 이름이 모브인데 획기가 아니라 얘는 그냥 로즈예요. 이름을 베어 로즈라고 하시지. 그리고 이거 사실 하트 퍼센트 완전 옛날 틴트 패키지잖아요. 우리가 입고 살았던 거야.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다 너무너무 예쁘게 쓸 수 있는 로즈예요. 얘가 블러리 포그 틴트예요. 그래서 저처럼 말을 이렇게 계속하거나 조금 이렇게 마르는 경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글로스 조금 투명한 거나 아니면 비슷한 톤에 조금 얼터해서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살짝만 덧발라주면 여쿨들, 핑잘봄들 기절한다 이거야. 근데 착색이 살짝 핑크톤으로 남네요. 요거는 조금 참고. 다음으로는 팔레트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미 보여드렸던 거라서 이거다! 라는 것만 소개해드릴게요. 릴리바이레드의 듀이핏 팔레트 허니 피치볼. 겟레디에서 사용한 제품이니까 메이크업은 겟레디에서 봐주시면 되고, 근래 본 팔레트 중에 이렇게 버릴 컬러가 단 한 개도 없는 팔레트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 하얀색 파우더를 진짜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코끝, 여기 팔자 진짜 파우더 역할을 잘해줘요. 쉐딩 컬러가요. 진짜 여쿨라들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획기가 살짝 들어간 정말 그림자 컬러. 그리고 나서 사실 이거는 오늘 제 메이크업에 사용을 한 건데 조금 사실 더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파우치 영상에서 제가 맛을 봤어요. 바로 이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아이 팔레트 085 뉴트럴 뮤즈 패시. 끝에 있는 펄 하나 빼고는 다 무펄이거든요. 무펄 컬이 미쳤다. 진짜 손으로 딱 해보잖아요. 너무 부드러워. 브러쉬에 묻혀서도 해봤는데 뭐 경계지거나 이런 거 없이 진짜 부드럽게 발색이 잘 돼요. 훨씬 가을 컬러예요. 조금 더 분위기 있고 좀 누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얘로 애교살을 발라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허니피치볼 안에 있는 펄 있잖아요. 걔는 약간 젤리 타입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젤리 타입이 아니라 프레스 타입인 것 같은데 펄은 솔직히 얘가 더 예뻐요. 얘로 쉐딩을 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로즈톤일 때. 심지어 하트 퍼센트에 혹시 제품 제공 가능하냐고까지 물어봤거든요. 브랜드에서도 얘는 재고가 별로 안 남았다. 정가 주고 산 제품이에요. 근데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후쿠오카 언패킹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제품인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테올롱이라는 향수고요. 일단 이 친구 뚜껑이 비록 돌아가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죠. 패키지를 일단 너무 잘 만드셨다. 이번 봄, 여름에는 떼올롱을 진짜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부터 쓰기 좋아요. 왜냐면 약간 시트러스한 첫 향이 나고요. 중간에 이제 그린티랑 블랙티가 들어가거든요. 걔네의 조화가 미쳤어요. 처음에 시트러스하고 조금 밝은 느낌이 나지만 이 티 향조 자체가 저는 살짝 차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인지 마냥 밝은 느낌을 주진 않는 좀 차분한 느낌의 봄, 여름 향수, 중성적인 향수예요. 남자분이 이거 쓰셔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잔향은 또 되게 약간 옅게 우디한 것 같긴 하면서도 근데도 플로럴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거 소개해주신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나중에 영상 나오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출구미가 이제 이청아 배우나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딱 이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완전 동의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조금 뭔가 지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중성적이고 우디 계열의 향수들을 비유로 많이 끌고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향들도 다 어울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차분한 이미지긴 하지만 밝은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아너라는 작품에서 이청아님의 캐릭터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밝은 이미지도 아너에서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됐고 3명의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발랄한 쪽에 속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너에서의 이청아님이 뿌렸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티 향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우디하고 티 계열 말고 조금 더 시트러스한 티 계열 그 다음에 좀 차분한 그리고 이 잔향은 좀 더 성숙한 플로럴한 향이 나는 걸 좋아하신다면 얘 시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향수도 오랜만에 제가 꽂혀가지고 구매를 한 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좀 뭔가 추천하는 영상, 리뷰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런 파우치에서의 영업 이런 게 진짜 큰 몫을 하거든요. 숨은템 혹은 이 넘버진 3번처럼 뭔가 좋긴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던 템 이런 것들을 다시 건져 올리기에도 정말 파우치 영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파우치 매거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급하게 빨리 소개하고 싶은 것부터 소개를 했다는 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